한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활로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.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 아닐까요?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이 뭘 하면 안 깔까요? 그럼 그분들이 숨만 쉬어도 깔 거잖아요. 어차피 이거 네. 뭐 왜 당에 협조를 안 하냐? 협조할 공간을 줘야지 협조를 하든 뭘 하든 하지. 지방 투어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잘하고 있다고 봐요. 민주당이 굳이 고발을 해야 되나? 저도 그 생각이 그 이슈를 키워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. 근데 너무 중앙 무대에 많이 지금은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. 공개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. 굉장히 뭐 민생 행보와는 좀 해도 하고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또 이 대통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민주당과 고발전을 예고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전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으로 이제 관련 재판은 일단 중단된 상황인데 한 전 대표와 고발전으로 좀 진실 규명이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보시나요?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다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.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여러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네. 지금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에서 민심 투어도 하면서 하는데 막상 이 지역에서는 좀 이제 보도가 나도 중앙에서는 또 이제 잘 안 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중앙 이슈를 계속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선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도 이제 그때 뒤에 이제 거제 그 뭐죠 조선소인가 그 배경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거 할 거면은 도곡동에서 하지 네.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할 건데 뭐하러 하냐 지역 이슈에 차라리 좀 집중한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론의 주목을 이제 계속 끌리는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. 이게 서로 맞고 소전이 되면은 뭐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뭐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고 네. 법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다 드러났어요. 예. 이거에 대한 해석만 남은 건데 그거를 가지고 굳이 이렇게 지금 싸우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저는 지역에 갔으면은 지역 이슈에 그리고 거기에 지역지들 특히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. 너무 중앙 이슈에 조금 본인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웃대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네. 듭니다. 한 전 대표님이 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대북 송금 조금 어떻게 보면 이슈로 쳤서는 좀 과거 이슈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다시 꺼내야 되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보는가요?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 중에 네. 나를 키운 건 8알이 바람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한동훈 전 대표를 키운 8알은 민주당이었죠. 네. 민주당이 또 한동훈 전 대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람들이 전투나 전쟁을 할 때 본인이 유리한 곳에서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허위 사실 공표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 고발을 한 거잖아요. 근데 이 사법적인 전투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만큼 유리한 사람이 있을까요?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만큼 유리한 법적 분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? 네. 좀 그게 의문입니다.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고발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허위냐? 그러니까 방북 대가와 방북 사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. 네. 한동훈 전 대표가 페북에 썼더라고요. 하얀색을 흰색이라고 했다고 해갖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법리입니까?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책임 묻겠다. 저는 그 법적으로 가면 당연히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러면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파악이 될 수도 있겠죠. 한 전 대표가 사실 여러 행보 중에 온라인의 한컷이라는 좀 정치 소통 플랫폼도 26일에 열으셨던데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채널로 보입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당에서는 굉장히 대여 투쟁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혼자 좀 자기 정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? 한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 일일이 아주 안 좋게 보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한 전 대표가 정치인인데 본인이 지금 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잖아요. 그럼 뭔가 활로를 찾아야 할 텐데 그 활로를 그 지도부나 당 내에서 만들어줄 것도 아니고
정치인이라면 본인이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렇게 뭐 민심 경청 로드를 한다든가 본인과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지지자들과 소통한다는 것. 그 예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했었던 거고 네. 과거에 손학규 지사라든가 많은 분들이 했던 행보예요. 저는 그런 과거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또 새로 지향하는 가치 이것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한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활로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.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2023년 12월서부터 시작했잖아요. 네. 그때 이후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 아닐까요? 아니 뭐 네.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이 뭘 하면 안 깔까요? 그럼 그분들이.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. 아니 동의하는 내 정광희 네. 대변인의 네. 의견에 동의하면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뭘 숨만 쉬어도 깔 거잖아요. 어차피 이거 네. 뭐 왜 당에 협조를 안 하냐? 협조할 공간을 줘야지 협조를 하든 뭘 하든 하지. 그리고 지금 장외 집회하는 게 맞나요 이게? 장외 집회가 해서 또 윤호개인 깃발 날리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나라도 뭐 이렇게 당원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저는 지방 투어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잘하고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네. 뭐 고육지책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.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굳이 고발을 해야 되나 저도 그 생각이 그 이슈를 키워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. 근데 너무 중앙 무대에 많이 지금은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.